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시장이 많이 안 좋죠. 오늘도 코스닥이 3.7%가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나 이번에 정책 리스크로 인해서 최근부터 저번 주, 저저번 주 들어서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포트폴리오 교체를 위해서 혹은 현금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멤버분들 같은 경우는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다 공개를 해드리니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결국 이러한 이슈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 문제도 그렇고 혹은 미국의 부양책 문제도 그렇고 결국 안 할 거 아니죠? 어차피 대주주 문제도 올해 연말에 지나면 끝나는 것이고요. 미국의 부양책 문제도 언젠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 혹은 이런 정책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수급이 꼬이면서 이렇게 하락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펀더멘털을 찾으러 다시금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저 역시나 올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지수가 40% 이상이 하락할 때 그때 정확하게 탐욕을 부려야 된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핵심 종목들 위주로 주식 비중 100% 이상 채워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영상도 여러 번 찍어 드렸었고 종목도 그때는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리스크가 큰 시기였기도 하고 또한 제 구독자분들이 그리고 제 멤버분들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태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것을 참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돕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이후에 200% 이상, 300%가량 이제 계좌 수익도 물론 그렇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도 그때 영상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참고하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매도한 종목도 있고 대주주 이슈로 인해서 매도한 종목도 있지만 또 점차 매수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왜 제가 이러한 기업들을 매수하는지는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도 되고 혹은 제가 이 종목 그대로 우리 멤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유추해 보면서 이제 실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한 달 후, 두 달 후면은 그 종목에 대한 가치가 저는 주가에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두 달 정도 뒤면 혹은 3개월 뒤면은 제가 그 기업을 왜 매수했는지는 이유는 이미 다 나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은 이거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수급의 꼬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사태는 결국에 해결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심리가 죽을 정도의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증시가 다시금 정상화로 되었을 때, 정상화로 가고 있는 와중에 내가 선택한 종목들이 이 주가의 퍼포먼스를 더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싸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일수록 특히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시장이 3% 이상 빠지면서 우량한 종목이든 우량하지 않은 기업이든 다 같이 빠지는 시기에서는 핵심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다. 그런 종목이 10종목이 넘어버린다. 이럴 때에는 비중을 좀 높이면서 종목 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이 종목을 왜 내가 매수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앞으로 내후년까지 성장세를 20% 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혹은 턴어라운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면서 종목 수를 줄여나가시면, 그리고 핵심 포트폴리오 위주로 내 계좌를 구성한다면 훨씬 더 단단하게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이고, 상승 시에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보답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바로 지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역시나 문제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멤버 전용 글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죠. 결국 이러한 시기는 그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역사적으로 그 결과에 비껴나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시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끝날 때쯤엔 제가 미리 다 말씀을 드리고 그때 안전자산으로 거의 대부분의 자산을 저는 피진시켜 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이자 기회를 잡는 데에는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고 제 영상에서 다 공개가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좀 투자에 이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은 CJ ENM에서 이제 드라마 사업본부로 이제 물적 분할했죠. 2016년에 물적 분할에 아주 안정적으로 성공한 이후에 2017년에 상장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상장 당시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일단 2017년, 2018년까지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기였고 더불어서 이런 컨텐츠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었고 특히 이때 2017년에는 VR, AR이 좀 뜨면서 이제 컨텐츠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매우 강조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거품이 꺼지면서 지금의 가격대까지 온 것이고 저는 지금도 물론 스튜디오 드래곤은 고평가이고 단 한 번도 저평가였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고평가였고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 가지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대한민국 2등 이제 드라마 제작사로 알려져 있죠. 제이콘 텐트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가 계속 하락하죠. 결국 1등과 2등의 격차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또한 제이콘 텐트리는 이 문제가 드라마 사업부도 있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본업이 홀딩스라는 거예요. 홀딩스. 그리고 제이콘 텐트리 자회사들을 영위하고 있는 홀딩스이고 드라마 투자에도 상당한 지분이 있으면서 또한 메가박스라는 이런 영화 사업에도 진출해 있기 때문에 결국 드라마 사업만으로 실적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까먹는 쪽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대한민국 1등 그리고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죠. 글로벌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100% 드라마 제작으로 실적을 내고 있고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평가지만 이러한 고평가 영역이 인정이 될 만큼의 그런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이제 2020년 들어서 OTT 사업이 제대로 활기를 치면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가치도 저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로 이 드라마 제작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손해입니다. 손실이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만든 이후에 제작한 이후에 이 드라마가 잘 되느냐 혹은 잘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실적이 완전히 갈린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 OTT로 인해서 이런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OTT 쪽,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에게 미리 투자금을 지급하겠다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계약금을 받고 또 선지급금을 받고 혹은 이제 OTT로 이제 드라마에 대한 판권을 넘기면서 그에 따른 라이센스를 받으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드라마 제작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러한 사태로 인해,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현상으로 인해서 이 다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텐트폴, 그러니까 완전한 역대급 드라마를 만들겠다라고 그런 선언한 드라마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연말로 갈수록 이 스위트홈에는 스위트홈 이게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이번에 뽑은 텐트폴입니다. 올해 1등, 투자 규모도 1등이고 가장 스튜디오 드래곤 측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드라마가 스위트홈이고 이것은 웹툰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웹툰 기반으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히트를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미생도 마찬가지고요. 시그널, 푸른 바다의 전설, 굿다이프 이런 것들 전부 다 웹툰이라던가 혹은 다른 나라의 드라마를 원작으로 이제 삼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연말에 발표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가장 큰 걸작 중에 하나로 이제 자리매김할 그런 스위트홈 역시나 저는 연말로 갈수록 기대감이 안 생길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그런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끼쳤다면 이제는 디즈니라던가 AT&T의 HBO 혹은 훌루 이것도 디즈니 거죠. 이런 OTT 업체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결국 지금까지는 이제 OTT 업체가 넷플릭스 하나이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든 이제 제작한 그 드라마의 판권을 사줄 수 있는 OTT 업체가 한 개였다고 치면 이제는 두 개, 세 개로 급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물론 매도 추천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좀 정보를 좀 캐봤는데 이미 넷플릭스 다음으로 이
OTT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 있다라고 이제 알게 되었고, 예를 들어서 뭐 HBO, 아마존, 애플 TV, 이들 OTT 기업들과 이제 계약을 하겠다, 하고 있다, 혹은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매년 20% 이상의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30% 이상의 이제 매출 실적이 이제 성장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은 맞지만,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좀 언택트에 대한 수혜 효과로 완전히 실적 성장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텐트풀 영화, 그러니까 뭐 유명 감독이라던가 혹은 배우, 아니면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면서, 그러니까 뭐 역대급 영화, 뭐 대작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스튜디오 드래곤의 텐트풀은 스위트홈이 이제 될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 넷플릭스의 전체 순위가 있습니다. 한국인 순위도 있지만 이 전체 순위에서 꾸준히 5위 안에 드는 이런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뭐 최근에 발표한 청춘기록도 마찬가지고요. 뭐 더킹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킹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호응을 받고 있고, 특히나 이 한류를 그대로 살릴 수 없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콘텐츠 업종이고, 예를 들어서 뭐 아이돌 그룹이라다 그러면 SM 엔터테인먼트, YG, BTS 이러한 유수의 기업들이 여러 개가 포진되어 있죠. 최소 4개에서 5개 정도는 포진되어 있지만, 이 드라마 콘텐츠 쪽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말고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만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말고는 드라마를 제대로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만큼 경쟁사가 없다는 것, 그리고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것,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고객사가 지금까지는 1개, 2개 정도였다면은 앞으로 3개, 4개, 5개까지 이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이러한 고평가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그럴 성장성이 저는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뭐 넷플릭스에 이제 판매했던 뭐 사이코지만 괜찮아, 비밀의 숲 2, 청춘기록 이러한 드라마들이 5위권 내에 이제 유치했었던 적이 있었고, 굉장히 좀 이런 퀄리티를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디즈니 플러스라던가 혹은 HBO, 피콕, 아마존 TV, 애플 TV 플러스, 훌루 이러한 이제 OTT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정착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기업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점은 굉장히 좀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던가 혹은 앞으로의 가치 평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돋움이, 이제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이제 개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스위트 홈이라던가 혹은 내년에도 대작들이라던가 텐트풀에 대한 그런 집중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특히 네이버와의 협약이 네이버와 CJ의 협약이 굉장히 좀 눈에 띄고 있죠. 결국 네이버의 이제 이러한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의 생성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네이버를 기반으로 한 이런 드라마 제작이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성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미 웹툰으로 인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굉장히 높은 드라마 제작 성공률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으로 인해서 꼬임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장세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멤버분들은 아시겠지만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 교체 매매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정비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기업들을 미리 알아두고, 그 좋은 기업들이 미리 알아두고 시장에 대한 변곡점이 나타날 때쯤에 이제 그때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종목수를 줄여 나가면서 비중을 싣는 이런 투자를 한번 해보신다면 추후에도 이런 실력을 키우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장기적인 수익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만약에 주식이 더 흔들리고
시장이 좀 더 흔들릴 경우에 여기 이 라인 때 결국 75,000원 라인 때부터 57,000원 라인 때까지가 저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관심권에 둘만한 그런 가격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75,000원대 라인 때부터 57,000원대 라인 때까지 이때 75,000원대 라인, 65,000원대 라인, 그리고 57,000원대 라인 이때까지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관심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봉, 주봉, 월봉 다 마찬가지겠죠. 특히 지금 상장한 이후에 이제 10개월가량 이제 상승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2년 내내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조정 속에서 수급의 안정성이 저는 점차 살아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런 거래량을 보면서 그리고 이때 이제 악성 매물들을 2년에 걸친 시간 동안 저는 거의 다 걷어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무수히 많은 이런 윗봉을 통해서 여기서 그 전 매물들이 다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조만간 이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만약에 휩소리를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아래 꼴에 달고 올라오는 형국을 보인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족대구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